자, escape. 그 뒤쪽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도피 뭐 그런 의미로 쓰시는 게 맞아요. 문학 읽기가 제공하에 어떤 대리적인 대신하는 동일시와 비교를 통해서 제공해. 다른 삶과 장소, 시대와의 대리적 동일시, 비교를 통해서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아마 escape는 여기 있었겠죠? 그런 도피 속에서 우리는 활성화한대요. 우리의 상상력을. 상상력이란 건 뭐야? 그러한 독특하게도 인간적인 능력이야. 뭐 하는? 대안적인 일련의 그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탐험하는.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경험들은 아이고야. 우리의 현재의 환경의 외부에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두 번 꾸며요. 이렇게 한 번, 엔드 기준, 이렇게 두 번 익스피리언스 꾸미는 겁니다. 일단 있는 그대로 쓴 다음에 좀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이 도피의 수단인 현실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리고 실제로 현실이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아이디어와 경험들을 활성화한대요. 뭔 소리냐? 예전부터 뭐 참여문학, 순수문학 이런 거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문학이 허구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현실 문제는 무시하게 하는, 현실 문제에서 도피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글쓴이는 좀 반론을 해보고 싶은 거야. 맞아, 허구적인 세계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경험 속에만 매몰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세상을 바꾸거나 그러고 싶다면 대안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경험한 것만 가지고 경험 속에서만 살면은 어떤 대안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이상향이란 측면에서 현실에 아직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사유할 수 있는 상상력의 어떤 수단으로서 문학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다른 세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근데 뭔가 좀 다른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뭐 개벽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일종의 상상력인데 그런 거를 더 강하게 증폭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문학의 역할이자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반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글쓴이는. 뭐랑은 좀 반대되게. 지각과는 반대되게. 퍼셉션과는. 지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 대상을 지각하죠. 그래서 받아들이고 처리해.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빛이나 소리나 모양 같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그리고 의미를 찾는데, 병렬로 봐야 되나? 좋아요. 의미를 그 안에서만 찾아요. 그래서 뭐 노을이나 교향곡, 집, 뭐 이런 것들만 떠올리는 거야. 왜냐면은 빛과 소리와 모양이 주는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지각과는 반대되게 음, 상상력에서는 그런 과정이 뒤집힌대요. 그래서 외부 세계 정보를 우선 수용하고 뭐를 떠올리더라도 그 안에서만 해. 그 안에서만 의미를 찾는 게 지각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상상력은 아예 반대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나서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외부 세계? 이거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텐데, 사실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라고 나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외부 세계에 정보가 있는 거니까 외부 세계로 보셔도 되고요. 아웃사이드 월드로 보셔도 되고 인포메이션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시라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는 분들은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반대야. 단어들을 번역함으로써 우리가 읽은 단어들을 뭘로 번역해요?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얘죠. 우리는 뭐를 우리의 거주지로 만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우리 거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세계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내면 세계야말로 상상적인 것이 기억으로부터 창조되는 세계야. 인 위치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다 할게요. 이거 있었죠. 근데 이거 일로 갔지. 이거 따라갔지. 그래서 이렇게 간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어떤 문학 작품의 어떤 언어를 의미로
바꾸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이라는 말을 읽고 뭐를 상상합니까? 집의 재현을 상상해. 기억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이란 건 상상의 재료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도 밑도 끝도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기본 데이터는 있어야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집의 재현이 나왔잖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가 만들어낸 집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 기억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입비덱 강조입니다. 이렇게만 칠해놓을게요. 물론 우리의 상상력, 복잡한 인터리빙, 상호 얽힘, 지각과 기억 사이의 복잡한 상호 얽힘인 상상력. 문학은 그런 상상력을 활성화시키는 거래요. 입비대 사이에 뭐 들어갔어요? 얘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죠. 일로 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뭐를 풀어놓고 뭐를 방출시킵니까? 잠재적인 창의성을 내뿜는 거야. 발달시키는 거야. 기쁨을 주는. 그래서 4, 5번 집이라는 단어를 읽고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집을 재현할 때 문학은 상상력을 활성화시킨대요. 근데 이게 왜 그 지각과 기억의 복잡한 상호 얽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기억 그리고 사실 기억의 출처는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지각이죠. 기억과 그 출처인 지각 이런 재료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동적으로 조직화하는 상상력은 우리의 기억과 지각을 얽어놓는 복잡하게 꼬아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지. 이거 구상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칸트 좀 아시면 되게 이해가 쉬운데 뭐 됐어 여러분이 그거 뭐 어떡해. 자 거기서 오는 창의적 기쁨이 있대요. 물론 글쓴이가 쓴 거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도 개입을 하긴 해요. 글쓴이가 아마 초안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공하긴 해. 하지만 독자가 문학에 많은 여기 진짜 방 아니죠?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모든 만족을 주는 어떤 일처럼 문학도 만족시켜주는 거야. 우리의 상상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그래서 작가가 기본 초안을 제공하는 건 사실. 하지만 결국에
문학 자체가 우리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언제나 작가의 의도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만족시킨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학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그리고 문학의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왜 읽어요, 문학을? 물론 즐거우니까 읽지만 단순히 감각적 쾌락이나 뭐 이런 거는 아닐 거라고요. 이거는 그냥 그 문제지가 아니라 원래 문제에 있던 정답 그대로 쓰겠습니다. 거긴 제목으로 써 있었죠. 상상력의 즐거움, 뭐에 의해 부여되는 문학적 경험에 의해 부여되는 상상력의 즐거움, 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거창해 보이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